안녕하십니까. 이번 교육의 사회를 맡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 김현민 연구원입니다. 먼저 참가자분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음소거 설정을 부탁드리며 추후 교육 수료증 발급을 위해 참가자명을 소속기관 성함으로 변경해 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 시간의 60% 이상을 수강하셔야 발급되오니 성실한 교육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거용품, 생활용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 제대로 알기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마트에서 물건을 고를 때 친환경, 에코, 지속 가능한 같은 단어를 자주 마주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소비자들 사이에 환경이나 윤리적 소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기업들도 이에 발맞춰 친환경 이미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일부는 실제보다 과장되거나 허위로 환경에 좋은 척을 하는 그린워싱이라는 사례도 많이 늘고 있는데요. 이런 기업의 허위 또는 과장된 친환경 주장으로 소비자가 잘못된 정보를 믿게 하는 것을 막고 표시 광고를 할 때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 위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서는 그린워싱을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로 정의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기술원에서는 기업이 모호하거나 과장된 표현이 가져올 위험성을 인식하고 책임감 있고 올바른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기술원에서는 환경성 표시 광고 교육을 여러 차례 진행한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교육은 조금 특별하게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생활 속 필수 요소인 의류, 식품, 주거생활 분야를 선정하여 각 업종 특성에 맞춘 실제 사례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의식주 교육의 마지막으로 주거용품 분야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거용품, 생활용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제도를 주제로 환경성 표시 광고에 대한 설명과 자주 확인되었던 위반 사례, 참고할 수 있는 우수 사례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됩니다. 이후 짧은 휴식 시간 뒤에 2부에서는 환경표지 이야기란 주제로 환경표지 인증 제도의 소개, 인증 실무에 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 인증 심사실에서 교육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교육 시작 전 질의응답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교육에 참가 신청을 받을 때 저희가 사전 질의도 함께 받았는데요. 교육 주제와 관련해 그동안 문의가 많았던 질문들과 사전 질의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몇 가지를 선정하여 발표자께서 이에 대한 답변을 직접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한정된 교육 시간으로 실시간 질문에 대한 답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 시작에 앞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안전본부 김용국 이사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김영국 본부장입니다. 금일 환경성 표시 광고 교육 참여를 해주신 기업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용어가 환경성 표시 광고라고 하니까 좀 어렵죠? 이 표시 광고를 위반하는 행위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린워싱에 대한, 즉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관리는 2014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근거해서 저희 환경부에서 또 저희 환경산업기술원에서 관리를 시작을 해왔습니다. 관리의 대상은 제품과 그리고 기업의 친환경 경영 활동까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제도가 시행된 지가 이제 10여 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이슈가 많이 증가되고 또 그린워싱에 대한 관심들, 특히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관심들이 많아지고 최근에는 그린워싱과 관련해서 소송으로까지 확대되는 그런 사례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당연히 ESG 경영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또 업무가 진행되고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 대기업조차도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가 그런 지금까지 준비가 많이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이 환경성 광고를 제한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이렇게 하면 된다는 그런 그 가이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께서 그 교육에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6년부터 저희는 이제 기업에서 요청을 해 주시면 사전 컨설팅도 수행을 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대한상의 그리고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달부터는 의류 그리고 식품 분야 관계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가구 및 전기 생활용품에 대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 금일은 저희 기술원에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강의 준비에 참여를 해주신 여러분, 특히 관계협회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환경성 표시 광고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를 하고 또 소비자들께는 신뢰를 드리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교육 시간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 앞으로도 저희 기술원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인사 말씀을 통해 그린워싱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귀한 말씀 전해주신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어지는 교육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금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교육은 주거용품, 생활용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를 주제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 이승규 연구원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거생활용품 환경성 표시 광고 제대로 알기 1부 교육을 맡게 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제품사후관리실의 이승규입니다. 현재는 환경성 표시 광고 민원 신고 조사 모니터링 업무를 맡고 있고요. 제가 업무하면서 알았던 내용들을 많이 담았으니까 이번 교육에서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배경부터 제도 소개, 그리고 사례 위주의 교육과 유의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배경입니다. 실제 주거 공간에서 생활에 쓰이는 많은 제품들에서 그 환경성 관련 광고가 점점 많이 강조되는 것이 요즘 광고 트렌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광고를 자세히 보면 제품의 기능성보다는 녹색 계열의 환경성을 강조한다거나 바다나 숲, 같은 자연 환경을 같이 노출시키면서 친환경 이미지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24년에 이제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이제 품질 비교 정보의 효과성 조사라는 곳에서 친환경 제품의 구입 우사를 이렇게 묻는 설문이 있었는데요. 의향 있음이 87.8%로 압도적인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소비자 친환경 소비 인식 상승에 따른 기업들도 본인들의 제품에서 친환경적인 요소를 강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계에서 친환경 트렌드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중견과 중소기업에서 느끼는 수요 영향이 대기업보다 조금 높은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매출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이 좀 더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긴 합니다. 또한 오늘 주제인 생활용품과 주거, 건설용품에서 산업에서의 친환경성 중요도가 실제로 몸에 들어가는 식음료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산업 트렌드에 맞춰서 저희는 친환경 제품의 신뢰도 제고와 친환경 위장 제품 구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과 동시에 정직하게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을 보호하고자 이 제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소비자와 기업을 동시에 보호하는 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 제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제도의 자세한 법 조항들을 세세히 말씀드리면 사실 발표가 상당히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핵심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두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환경성 표시 광고 표현 시 법과 고시가 있다. 그리고 제품의 환경성에 관한 내용,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앞으로 나오는 내용에서 제품의 환경성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릴 텐데 이 부분은 예시를 들면서 또 뒤에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조항에 따르면 현재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에 대한 실증 또한 15일 이내 제출해야 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외에도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조항도 있고요. 있지만 저희 기술원에서는 그 표시 광고 사전 검토 제도라는 걸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의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하기 전에 법 위반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는 제도니까요. 많이들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관리에 관한 고시고요. 이 네모 표시되어 있는 제2장 기본 원칙과 제3장 세부 유형에 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성 표현에 대한 유형에 대한 기준이 나타나 있고요. 이 내용들은 제가 뒤에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 소개를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품의 환경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제품의 환경성이란 실제 제품의 제조, 소비, 폐기하는 전 과정에서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를 말합니다. 환경성 개선은 7개의 범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지구 환경 오염 감소, 온실가스 배출 감소라든가 유해물질 감소, 유해물질 사용 감소 등의 환경성 개선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시에는 친환경 제품이란 정의가 있는데 친환경 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즉 환경성 관련해가지고 여기 즉 제품의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을 개선했음을 나타나는 제품이 곧 친환경 제품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할 때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개선을 입증해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예시처럼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근거와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 광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성 표현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것들을 환경성 표시 광고라 하고 있고요. 부당한 환경성 표시 광고 금지 행위로는 거짓 과장, 기만, 그리고 부당 비교, 그리고 비방에 대한 광고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이제 고시 5조에 포함된 8대 기본 원칙인데요. 모든 원칙이 다 중요하긴 하지만 제가 업무를 하면서 느꼈던 중요하다고 느낀 원칙 이 4가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실성입니다. 해당 표시 광고는 이제 사실에 근거하고 명료하고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무독성 같은 경우에 절대적인 표현보다는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근거와 설명을 포함하는 내용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이제 대상의 구체성이고요. 부분의 그 환경성 개선 사실만을 가지고 전체의 환경성을 개선했다는 이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시처럼 이 생분해 제품이라고 현재 잘못된 예시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사례를 보면 생분해 원료, 그 칫솔대가 생분해 원료로 만든 건데 전체 제품을 생분해 제품이라고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런 요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구체성이 위배되고 있고요.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이고자 구체적인 명시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제 아래에 있는 정보의 완전성입니다. 중요한 환경성 정보를 누락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시에서도 이 생분해 테스트를 했다고 이제 하였는데 이건 자체적인 시험일 뿐 공인기관에서 시험한 것처럼 표현을 한 것인데 중요한 정보를 누락한 경우를 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실증 가능성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환경성 표시 광고는 실증 가능성을 지켜야 합니다. 그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개선을 입증하지 않고 근거 없이 이제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시하는 경우를 보다는 기술원의 환경표시 인증이라는 친환경 인증을 통해서 실증 자료를 통해 친환경 제품임을 표시 광고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환경성 표시 광고 위반 사례입니다.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근거 없이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하여 위반하는 행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 업체들도 이제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법이 있는지 몰랐다. 그리고 나는 이런 교육을 좀 듣고 싶다 하는 내용이 많았는데요. 뒤에 사례들을 좀 보시고 실제 우리 제품이 이렇게 광고하고 있진 않은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혹시 어떤 용어가 제일 먼저 보이시나요? 친환경, 무독성, 인체 무해나 생분해, 천연 표현들이 있는데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좀 내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위반된 건수가 12,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이제 87%, 10,000건 정도가 생활용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친환경, 무독성, 환경 호르몬이 없는
요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약 전체의 4분의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분해 관련된 표현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이러한 대표적인 위반 표현을 좀 이해하시고 실제 사례를 보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유해 성분 감소를 근거로 친환경을 주장한 경우입니다. 사실 어떠한 유해 성분이 감소되었는지 최소화되었는지 대한 근거가 없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실제 이제 제품 설명에 유해 물질, 납이나 카드뮴 같은 불검출 항목을 좀 적어주시고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진짜 가구 제품을 제가 조사하면서 많이 이제 접했던 사례인데요. 사실 이제 친환경 자재라고 이제 검색을 많이 하시면 이렇게 이제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 등급처럼 자재 등급을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건 이제 소비자들하고 판매자들이 많이들 오해를 하시고 계신 건데, 그 SE0 등급이라든가 E0 등급의 이 등급은 친환경 등급이 아니고 KS 자재 등급에서 이제 폼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이제 구분한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환경표지 인증에서 E0 이상의 자재를 사용해야 되지만 이것은 인증 기준의 일부에 해당되는 거고요. 오늘 이 교육을 듣고 혼동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생분해 시험이 비싸다 보니까 기업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제품을 이제 땅에 묻고 생분해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자가 실험을 진행한 결과는 저희가 이제 독립적이거나 제3기관이 시험 기관의 결과가 아니라면 해당 내용을 좀 인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분해 실험을 맡기고 해당 표현을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기업의 자가마크 표기 없이 광고를 한 경우인데요. 환경성 표현식 저희 인증 마크나 다른 도안들을 좀 비슷하게 만들어서 법정 마크와 유사하게 디자인해서 혼동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마크 주변에 본인들 기업의 자가마크임을 명시해 주셔야 합니다. 네, 다섯 번째 사례고요. 이것도 이제 무독성 관련된 표현일 때 많이들 이제 혼동하는 사례인데, KC 의무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무독성을 주장하는 경우인데, KC 인증을 하면서 검사하는 항목이 많긴 하지만 그 항목에 대한 검사가 이제 모든 독성 물질에 대한 검사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표현보다는 어떤 물질에 대한 불검출 사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가지 위반 유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제품의 소이 잉크 사용을 근거로 친환경을 주장한 경우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국내 유일 칫솔이라고 해서 본인들의 이제 구체적인 범위 없이 이제 부당 비교를 한 사례입니다. 만약에 이제 원료의 일부를 근거로 해가지고 친환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바꾸려고 하시면 원료의 속성에 관련해서 친환경 입증 자료를 구비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단순히 소이 잉크 사용이라는 사실만 명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다음 하나로는 국내 유일 칫솔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으면 이것도 위반에 해당이 되고요. 최초나 유일 표현 시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거를 기준을 잡았는지에 대한 표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환경성 표시 광고 우수 사례입니다. 네, 다음 교육 순서에 있는 이제 환경표지 인증 제도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환경표지 인증은 환경성 개선 사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진 인증이고요. 인증서 세부 내용에는 어떤 환경성 개선에 효과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인증 사유 등이 이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표지 인증을 받는 것이 친환경 표현의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전체 제품을 친환경 의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환경 표지 인증을 받은 그 소재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사례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이제 친환경 소재를 일부 사용해가지고 전체 제품이 이제 친환경 제품이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이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인 생분해 시험이라든가 미세 플라스틱 검출 시험 성적서를 바탕으로 광고를 진행했고요. 시험 기간마다는 좀 다르겠지만 시험 성적서를 그대로 가져다가 광고하는 경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해당 결과를 소비자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제 잘 편집을 해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이 사례도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제품의 안전성 표시 광고를 했는데 구체적인 유해 성분이 불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례는 이제 재활용 페트병을 이용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환경성 표시 광고를 진행했는데요. 실제 GRS 인증서를 통해서 원료가 이제 재활용 소재임을 확인했고 제품 공정도를 제공해가지고 소비자들이 실제 이 재활용 소재가 어디에 쓰였는지 이렇게 제공을 받을 수 있었고요. 뭐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재활용 소재만을 사용했다고 이제 표시 광고한다면 위반 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제품들도 생활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해외 제품의 경우에는 뭐 해외 인증에서도 그 제품의 전 과정에 대한 환경성 개선을 입증한 인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같이 이제 동일하게 저희 환경표지 인증과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질의응답 부분에서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 사례 공통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그대로 표시 광고를 하였고요. 구체적으로 그 환경성 정보를 한정하여 표시 광고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개선 사실을 근거를 부풀리거나 뭐 사실과 다르지 않게 표시 광고를 했고, 앞서 얘기했던 8대 기본 원칙을 준수해서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환경성 표시 광고 유의사항입니다. 저희 기업 담당자를 위한 제품 환경성 표시 광고 길라잡이를 저희 기술원에서 구비를 하고 있는 안내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광고 담당자라면 광고 전에 한 번쯤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여기 길라잡이 안에는 그 표시 광고 절차도라고 있습니다. 같이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하나씩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제 물티슈 제품의 마케팅 직원이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서류들은 뭐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할게요. 뭐 시험 성적서, 그다음 뭐 생분해 인증서, 그다음에 GRS 인증서, 이렇게 3가지라고 있을 때 첫 번째 그 환경성 표시 광고를 하고자 하시나요 했을 때 뭐 당연히 네. 그리고 귀하는 환경성 표시 광고 제도에 대해 인지하고 있나요? 오늘 교육을 듣고 있으니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환경성 표시 광고가 사실인가요? 일단 뭐 네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무독성, 인체무해 등 포괄적 환경성 표현은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친환경 표현은 하지 않았는데 여기 이제 유해물질 관련돼서 형광증백제라든가 납, 카드뮴 같은 불검출 사실들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이제 표현을 할 예정이어서 네 하고요. 그리고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 준수사항을 근거로 한 환경성 표시 광고가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생분해는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생분해 표현을 하고자 하니까 네 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시 광고 대상 제품이 제품의 일부에 관한 것인지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나요? 라고 했을 때 물티슈의 포장지에 보시면 아마 플라스틱 캡이 있을 텐데 그 부분을 이제 재활용 소재를 쓴 GRS 인증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표시 광고할 때 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실제 개선된 환경성 정도보다 과장하여 소비자가 인식하지 않도록 표시 광고 있나요 했을 때 뭐 여기 1, 2, 3에 해당하는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뭐 과장하지 않고 그대로 표시를 하고 있겠죠. 그렇게 해서 네 올라가시면 이제 이러한 사실들을 이제 포장재라든가 홈페이지 등에 이제 표현을 하게 되면 네 올라가시면, 그리고 실제 이 자료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니까 이것도 네라고 했을 때 실제 이제 표시 광고를 가능하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저희 해당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다면 저희 검색창에 에코스케어라고 검색을 하시면 뭐 이전의 발표 자료라든가 뭐 실제 사례들을 좀 같이 볼 수 있으니까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교육 전에 이제 질의를 좀 받았는데요. 이제 질의 2개 답변 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이제 친환경 인증 제도를 운영 중인데 친환경 표현이 가능한 인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환경표지 인증하고 이제 동등하게 이제 보고 있는 이제 국제 에코 라벨링 네트워크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EU에서는 EU 에코 라벨, 뭐 북유럽 5개 국가의 이제 노르딕 에코 라벨, 뭐 독일에서는 블루 엔젤, 미국에서는 그린실, 중국에서는 이제 차이나 인바이러먼털 라벨링이라고 하고 일본 경우에는 이제 에코마크, 이렇게 저희 환경표지 인증과 동등하게 이제 인정을 해서 만약에 실증 자료 요청했을 때 친환경에 대한 입증하고 싶으면 이런 자료들이 있으면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품의 환경성 표시 광고 유의 사항과 처분 사항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 하시다는 질문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표시 광고 관련 법이 세상에 제품이 너무 많다 보니까
모든 제품에 이제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사실 좀 어렵긴 해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다른 제도들도 봤을 때 화장품, 뭐 생활화학 제품, 의약 외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련 법들이 있더라고요. 뭐 화장품의 경우에는 천연이나 유기농, 독성 관련된 물질들이 이제 지침에 나와 있고, 뭐 생활화학 제품들은 천연, 에코, 친환경, 뭐 유해물질 무 같은 이제 표현들을 사용하지 말라고 이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의약 제품 같은 경우에도 유기농이나 친환경 관련된 내용의 그 자료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더욱더 환경성 표현을 하실 때 유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처분 사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환경부에서 처분을 하고 있는데 뭐 과징금이라든가 행정처분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행정적인 조치보다는 조치가 이뤄지면은 사실 금전적인 손해보다는 기업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이미지에 좀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소비자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번 교육을 좀 잘 들어주셨다면 이런 일은 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긴 시간 발표 들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을 통해 환경성 표시 광고 제도의 개념부터 위반 사례, 그리고 우수 사례까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특히 그린워싱처럼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표현들이 실제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또 신뢰를 주는 표시 광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아갈 수 있는 사례를 이번 교육을 통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기업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책임 있는 친환경 마케팅을 실천해 가실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